여론조사 분석을 하고 여론조사 추이를 계속 추적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당장 오늘 네. 결과 난 거에 대해서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저게 오래 갈까요? 뭐 그 과정은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미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선거. 예. 그렇죠. 60일 이내 선거를 끝내야 되니까. 네.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5월 9일. 아직 공표는 안 됐는데 5월 9일이 좀 유력한 아니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선거 시한. 20일까지 공표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한이 60일 이내면은 네. 5월 9일이냐 5월 8일이냐 5월 10일이냐 그걸 묻는 거야. 그 질문을 못 알아들어. 5월 10일은 안 되고요. 예. 60일 넘어가기 때문에. 아, 그럼 5월 9일까지? 예, 5월 9일까지인데 예. 20일까지 이제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일정을 이달 20일까지 이달 일정을 20일 공표하게 일정을 돼 있는데 공표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하. 그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격화될 거냐 아닐 거냐니까 뭐 일정만 아니, 얘기하고 그 선거니 끝내.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시위는 격화되겠지만 예. 이게 선거법 103조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 네. 선거법 103조에 의하면 단체가 예. 집회를 할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특정 대선 후보를 거론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집회 자체가 불가해지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은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만약에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규정이 된다면 예. 선관위가 검찰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박 교수, 김 교수님 이름을 바꿀 뻔했네. 네. 김병민 교수님 이게 가끔 가다가요. 내가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네 분이 그냥 와그닥닥 얘기를 해버리면 청취자분들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무슨 개싸움하는 것 같아. 네. 김병민 교수님 네. 궁금한 게 이 대통령 선거 일자를 누가 공표해요? 이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환경 권한대행. 공표하고 출마하면 그러면은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거 아니에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3월 20일까지는 선거를 공고를 해야 되죠. 예.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이 최한 일주일이 되지 않을 거다. 선택을 한다면.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결과 오늘 헌재의 선고를 유심히 지켜보면은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 어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애당초 처음 얘기했던 거는 이 탄핵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헌법재판관들이 다 바로잡기 시작했고 결국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글쎄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관계를 가지고 지금 있는 권한대행이 직을 집어던지고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 오늘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어저께까지 미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의 헌재의 결과가 있기 전에 먼저 입장을 표명했었어야 정상이거든요. 수용하자. 그러니까 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수용합시다라고 얘기해서 두 쪽 난 대한민국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예. 글쎄 이제 지금 이 상황에도 헌재의 결과를 뭐 겸허히 받아들인다 등등에 대한 내용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대리인이나 참모의 입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건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한 번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 기자님. 네. 각 정당의 추이가 네.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달력을 쫙 펴놓고 제가 지금 드리는 그 날짜에다 동그라미를 빨간 볼펜으로 쫙 쳐놓으시고 빨간 펜. 그러니까 뭐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뭐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빨간 볼펜 딱 들고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놓으시라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달력 가져와야 돼. 시간이 좀 줘야지. 예. 오늘이 3월 10일이잖아요. 예, 아니 이거 핸드폰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시면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선관위로부터 5월 9일 대선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딱 표가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저 준비돼 있는 거예요. 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4월 9일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4월 9일. 예. 왜냐하면 4월 9일이 왜 중요하냐면 공직자 사퇴 시한이에요. 네. 왜 4월 우리가 왜 이날을 주목해야 되느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나오시려면 이날까지는 사퇴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영어로 말하면 액팅 앤드 액팅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죠? 그걸 영어로 왜 얘기해요? 그걸? 그다음에 봉도사님이 이제 계시니까 혹시니까. 네. 자, 4월 9일이 이제 그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4월 이제 5월 9일 이제 화요일 날이 이제 유력하죠. 지금으로서 뭐 네. 그거 말고는 날짜는 없어 보여요. 예. 5월 10일 수요일 날은 뭐 날짜 넘어가서 안 되고 8일 날은 월요일이라서 안 되고 네. 또 연휴도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관위가 사실은 헌재에다가 이런 일정표까지 해서 보낸 지가 오래됐어요. 선관위에서? 이거 감안하셔서 선고일 지정하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4월 그러니까 5월 오늘 그러니까 13일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 그 금요일 날로 한 그 요인도 선관위의 이런 일정표 그 권고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해요. 예. 네. 자, 그다음에 4월 3일 그 전에 무지 중요합니다. 민주당 1차 경선이 이루어져요. 문재인이냐 안희정이냐. 이 1차 결선에서 이게 50% 넘지 못하면 4월 5일 결선 투표를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4월 3일 날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뭐 문재인 대세론 뭐 이대로 뭐 이대문 어대문 그러잖아요. 예. 이대로 가든 어차피 뭐 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월 3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에 저기 그 바른정당이 3월 28일 날 경선 통해서 후보 정한다 하고요. 한국당은 3월 30일까지 한다 그러네요. 예. 이달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3월 말이 되면 각 당의 후보들이 다 이제 정리가 다 되는데 3월 말 4월 초까지. 예. 예. 그 뭐 다른 뭐 지금 현재 대선 출마하겠다고 나서신 분이 지금 10명이 넘잖아요. 예. 근데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지금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해서 문재인 대 반문 연대가 과연 형성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지금 오늘 결정문이 네. 향후 정치 일정에 좀 저희는 들으면서 꽤 세게 느꼈거든요. 별로 세게 안 느끼셨나 봐. 근데. 예, 저는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을 가지고 사후에 무슨 또 다른 정치적인 논쟁이 붙을 여지를 최대한 차단했다. 너무 생각보다 짧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시간도? 예, 내용도 짧았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그 피청구인 측 주장, 예.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뭐 전혀 위법을 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 탄핵 사유에 들어가서도 헌법 위반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초반에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언론 탄압 부분이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그 권한 남용 부분이나 또 심지어는 이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한 생명권 침해 부분까지도 최대한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이 부분에 예. 있어서는 사실상 둘이 같이 한 공범이다라는 거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금 그 마쳤단 말입니다. 강도 높게 얘기하던데. 네. 나는. 그리고 쟤는 느낌으로 이제 뭐 이재용이라는 이름, 삼성이라는 이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예.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형사 재판을 통해서 또 더 밝혀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논쟁거리를 남겨놓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 사실상 내용으로서는 그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분야의 이권에도 개입했고 최순실 씨하고 결탁해서 굉장히 어떤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걸 가지고 무슨 또 다른 쟁점을 삼아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런 점들을 재판관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보충 의견에다가도 더 또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예. 대통령이 직책 수행을 잘못했다라는 것까지는 다 인정했고 그렇지만 그 정도로 봤을 때 헌법 위반으로 직접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라는 예. 정도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히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 전달했다. 이걸 가지고 예.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 또 정치 논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이걸 마무리 짓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 예. 저는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하. 박시영 부대표님 네. 어떠세요? 지금 그 이 탄핵 이게 그 이후에 되기 전엔 전망이 많았었잖아요. 네. 되고 난 다음에 보수가 결집할 것이다.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 각자 막 그 딸국밥들 막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지난 대선 때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투표층을 보면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이죠. 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박근혜 투표층이 둘로 확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없다. 네, 그리고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친박 단체들에 대해서
바른정당 지지층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문연대가 하나의 세력으로 모아질 가능성 거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친박 세력이라고 보지 마세요. 이제 그분들 새누리당으로 등록한대잖아. 예. 그리고 이번 대선 이제 대선이 과연 탄핵 예. 이후에 이 대선 전망이 달라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들이 좀 많은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일단 시간이 새 세론이 없습니다. 꺾일 거냐, 뭐 계속 시간이 갈 없습니다. 거냐. 예. 대선까지 60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첫째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통합에 대한 요구는 있겠지만 진영 대결이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대결이. 보수 한 측의 그 격렬한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진보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영의 대표 선수들에게 표 쏠림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가 없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질 겁니다. 그동안 잘 몰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에게 더 표가 몰릴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저는 현 판세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의 7분 능선을 넘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지금 저희도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시작들을 이제 했는데 예. 이 여론조사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가 진짜 여론조사죠. 예.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이라고 그러지만 한 35%라고 지금 봤을 때 예.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40%를 훌쩍 넘어버리면 대세론으로 가는 거지만 두고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국민적 정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분노였어요. 예. 근데 오늘 이 시점부로 국민적 정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시원하고 막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불안하다라는 어떻게 이 반응이 될까? 너무 많죠. 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문재인 대표가 흡수할 거냐 예. 관전 포인트죠. 예. 김 교수님. 저도 전적으로 좀 동감하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지하철에서 저희 와이프가 사람들이 이 11시 탄핵 선고가 되자마자 막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반응이 실시간으로 문자를 좀 보내줬는데 야 근데 어떡하냐.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선거의 과정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는데 아까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는 결국 과거와 같이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논리로 이어질 거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보수의 관점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뭐 홍준표 지사 같은 사람과 현재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선수와 1대1 구도의 대결을 상상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자리 기점으로 완벽한 혼란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도 저는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 기회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이 되고 나서 아주 겸허하게 보수 정당으로서 헌재 선고를 기다리자라고 바라봤을 경우 그리고 만약에 특검의 결과 조사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면 조목조목 법치주의에 의거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좀 그런 일이 없었죠. 좀 너무 나갔어요. 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이제 뭐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소위 말한 사실관계를 더 넘어선 선동의 과정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데 예. 과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이분들을 위시로 한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존재할 것이냐? 저는 일단은 오늘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과정에서 의결에는 아마 표시를 했지만 어정쩡한 과정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 사람들의 2차 분당 사태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이 이어졌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통합하는 새로운 개헌의 고리로 뭔가 새 판이 짜여진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짜여진다고 하면 짜여진다면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그 전제를 깐 게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 단장이 마지막 소감을 발표하면서 예.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으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예. 모든 것들이 하나로 교합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됐다면 대통령이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나 부정선거에 의해서